일본어 1번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자, 다음 어떤 시간이죠? 네, 말랑말랑 생각열기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뒤에 현주 스크린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때 보이나요? 옛날 시절에 건물이나 다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진은요? 현대 시대에 건물이나 다리 등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뒤에 건물을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진이가 발표해 볼까요? 네, 맞아요. 건물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고, 현대 시대의 사진에 보면은 건물 높이도 많이 높아졌죠. 네, 잘 대답해 주었네요. 자, 그러면 건물을 알아보았고, 혹시 도로나 다리 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수. 길이 잘 포장되어 있고 길이 매우 넓어졌다고 잘 말해 주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으로 알 수 있다시피 전에는 소를 끌고 다니는 그냥 흙길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가 다니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이런 큰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건물이나 도로, 다리 등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건설 구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건설 구조물의 여러 가지 특징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건설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자료 3번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와 있죠. 다 무슨 성으로 끝나는데 오늘 배울 건설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첫 번째 특징은 장기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건축 구조물 크기가 어떻죠? 네, 매우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짓는다고 하였을 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는 터널이나 교량이 있어요. 자, 우리가 터널을 왜 건설하죠? 맞아요. 산이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원래는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터널을 뚫음으로써 우리가 도착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산을 통과하는 이런 터널, 산을 하나 뚫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건설 기술의 특성 중에 장기성. 그래서 터널 등과 같이 우리 건설 기술에서 우리는 규모가 큰 공사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량도 마찬가지로 이 섬이나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설 기술의 첫 번째 특징은 장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성은 경제성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념들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길다 그랬죠. 그러면 공사 시에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조물을 하나 지어놓고 계속해서 큰 돈을 들여 지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제성의 예시로는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도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매우 크죠. 그래서 장기성처럼 짓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규모가 큰 구조물인데 이러한 구조물들은 한국 공항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제성이 매우 중요해요. 다음 세 번째,
번째 특징으로는 일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회용품 어떤 물건이죠? 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을 우리는 일회용품이라고 해요. 비슷한 원리로 우리는 아까 계속해서 연계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지었을 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일회용품처럼 한 번만 짓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의 예시로는 댐이나 발전소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댐도 굉장히 크고 발전소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댐 같은 경우에는 댐을 수정할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막고 있는 물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변형도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건설기술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일회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성으로는 공공성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수정이나 변형이 어렵다고 하였어요. 근데 이러한 큰 구조물과 돈이 많이 들어간 구조물을 선생님 혼자서 이용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우리 네 번째 특성은 공공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지어요. 그래서 또 공공성의 예시로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이 많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공공성, 이것이 건설기술의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특성으로는 지역성.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강원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눈이 많이 오고 추운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많은 지방에 산다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집에 지붕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급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급하게 하는 게 좋겠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경사를 완만하게 하였을 경우에 눈이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쌓이고 그것이 건물의 붕괴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원도 같은 추운 지방에서는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그래서 다섯 번째 특성 지역성으로는 추운 지방에 지붕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지붕을 제주도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고 추운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건설 기술은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특성은 종합성이에요. 자, 우리 월드컵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네, 여러 스포츠 종목들을 한 번에 하는 경기장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런 종합성, 여러 스포츠를 같이 하듯 종합성이라는 것은 이 건설기술 이외의 다른 분야와 종합해서 지어지는 구조물을 말해요. 그래서 예시로는 음악 분수나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 분수는 건설기술과 어떤 게 연계된 곳이죠? 네, 예술이나 음악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독립기념관은 그럼 어떠한 것과 종합된 거죠? 네, 맞아요. 역사와 건설기술 등이 종합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기술의 특징 여섯 번째 종합성은 이 건설기술이라는 하나의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분야와 합쳐져서
여러 건축 구조물을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째 안정성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장기성도 고려하고 경제성도 고려하고 다 고려해서 종합성까지 고려했는데 결국 건물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안정성, 7번째 특정 안정성은 예를 들어 내진 설계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건축 구조물에서는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잘 지었어도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7번째 안정성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 기술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기성이 있어요. 첫 번째 장기성이 있었죠. 그렇죠?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두 번째, 경제성이 있었죠.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제성을 건설기술은 경제성을 가져요. 세 번째, 그리고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정이나 변형이 어려운 일회성을 가지고 네 번째, 공공성이죠. 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 혼자만 사용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사용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5번째,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성이 있고 6번째, 종합성. 이 건설 기술 분야 이외에 예술, 음악, 역사 등의 분야와 결합하여서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종합성이 있고 7번째, 중요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물이 안전해야 하는 내진 설계와 같은 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건설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모둠 활동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 다들 받았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모둠 활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0분 드릴게요. 자, 시작! A모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활동지 잠깐 봐도 될까요? A모듬은 초고층 빌딩이 흔들림에 위험할 것 같아서 기둥과 바닥을 매우 두껍게 하고 바람이나 지진이 와도 절대 움직이지 않게 땅에 단단히 고정시켰네요.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딱딱한 나무 막대기를 강제로 힘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네, 부러지겠죠. 그래서 지금 A모둠이 작성한 건물에는 지반과 건물이 매우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과 같은 횡화증이 작용했을 때 방금 나무 막대기처럼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B모둠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장대교랑 B모둠은 장대교랑 아래쪽에 배가 드나들 공간이 부족해서 기둥을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경제성에 해당되겠네요. 그런데 한번 우리 민수 생각해 볼래요? 민수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민수 의자 다리를 하나씩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우리 민수 의자의 다리를 얇게 계속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우리 민수는 조금 불안하겠죠. 그러면 이 다리에 그것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좋아요. A모둠 수정하였나요? 네, 좋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보면은 우리 기둥과 바닥을 전부 엄청 두껍게 한다고 하였네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건물의 하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B모둠 수정하였나요? 네, 좋아요. 시간 여기까지. 할 말이 없네.